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좀 온라인 성폭력에 어떤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한국적 양상이랄까요? 그런 걸 조금 오늘 좀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딥페이크가 한국적 양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전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북반구에 몰려 있기는 하죠. 한국 다음이 미국, 그 다음이 일본, 영국, 중국 뭐 이런 순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비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는 해요. 그러니까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53%가 한국, 20% 미국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들기는 하던데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여기저기 이제 해외들에 좀 다니면서 딥페이크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마닐라에 갔었어요. 거기에서 한국의 온라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하고 했는데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기는 하더라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하면 한류가 너무 큰 이미지여서 이런 식의 성범죄가 일어나는 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누고 오기는 했습니다. 일단 딥페이크 범죄가 한국적 특성이냐 이런 질문들을 받아봤을 때 제일 먼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한국적 특성이라기보다는 뭐 전 세계적인 범죄인데 왜 이렇게 한국이 많냐 대체 딥페이크 전체 엑스플레이티드라고 얘기되는 소위 말해서 포르노그래피화된 딥페이크 영상의 53%가 한국이고 그 53%의 거의 94%가 엔터테인먼트계에 종사하고 있는 여자 가수와 배우를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자 가수들이 많죠. 뭐냐면 K-팝 여자 가수들이 보통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왜 그러는 거냐라고 하는 건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는 있는 문제였고 이것 자체의 보고가 이미 몇 년 전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개탄할 문제다라고 하는 걸 1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로 심각한 수치가 나와줬으면 사실은 그때 이미 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되냐라고 하는 게 나왔어야 돼요. 근데 왜 한국은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여자 연예인들, 특히 K-팝 컬처에 있는 그 가장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자 가수들이 대상이 되는가? 아까 손희정 선생님도 얘기하셨겠지만 아이돌을 따로 이제 바꾸는 아이돌 페이크 관련된 그런 곳이 있기도 하고 그런 사이트가 있기도 하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이트에서 보통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소장 가능한 그 아이돌 얼굴이 들어가 있는 포르노그래피 영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욕망 때문이었고 그걸 공유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문화 안에 한국의 그런 문화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또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이 대부분의 제가 저번 주에 드렸지만 딥페이크와 관련된 영상의 거의 대부분이 포르노그래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포르노그래피인데 거기에 한국인 특히 젊은 여자 한국인의 비율이 그렇게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유명한 K-팝 여성 가수들이 지금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있는 일이기도 한데 그 얼굴에 무슨 몸을 합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레퍼런스가 쌓여 있냐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시아 여성 특히 어린 젊은 아시아 여성의 몸이 레퍼런스로 포르노그래피를 쌓여있기 때문에 이 합성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냥 쌓여있는 게 아니라 그 영상은 소위 말해서 묘육이 가능한 형태의 포르노그래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이 나와 있는 포르노그래피의 문법과 아시아인이 나오는 포르노그래피의 문법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백인이 나와 있는 포르노그래피는 남성의 몸이 굉장히 많이 전시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시아 포르노그래피들은 사실은 남성의 얼굴은 그 욕망의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다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얘기를 조금 할 건데 약간 용서해 주시자면 예를 들면 천하람 의원이 뭐 성인 페스티벌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몇 달 전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AV 산업의 배우들이 와서 이제 성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뭐 허용해 줘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하람 의원이 뭐 이런 걸 또 막으면 남성의 욕망을 악마화하는 것이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해서
약간 바보같이 왜 남성의 욕망이라고 하지? 그냥 성인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으로 또 나왔을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가 무의식적으로 얘기했건 의식적으로 얘기했건 정확하게 그것은 남성의 맞는 욕망이 말이에요. 맞죠. 네.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들어온다고 알려져 있는 일본의 AV 배우들은 거의 대부분 여성 배우들이었는데 남성 배우들도 없지 않았어요. 남성 배우들이 몇 명 왔거든요. 두세 명 정도 옵니다. 그게 올해 처음 한 것도 아니고 그 전해도 했던 것이기도 해서 근데 그 남성 배우들의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괜찮은지 모르겠는 말 얼굴과 몸이 성적 판타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얼굴과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성적 여성들이든 누구든 어쨌든 그냥 굉장히 개인적인 판단 아니 전혀 그렇지 판단으로 않습니다. 사려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무대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전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와서 뭘 하냐면 줄을 같이 서요. 네. 그러니까 팬들과 함께 네. 줄을 서서 같이 네. 사진을 찍고 성인 그러니까 페스티벌 성인 페스티벌에 온 그 배우가 그 남자 배우들은 무대 서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정말 약간 배가 약간 나온 그러니까 중년의 보통의 그냥 아주 평범한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 평범한 남자의 그 평범한 남자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성인 페스티벌에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게 핵심은 여자 배우들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포르노그래피의 특징은 그런 아주 평범한 남자에 의해서 젊고 아름답고 지금 가장 핫해 보이는 여성의 몸이 어떤 방식으로 조교되는가, 정말로 조련되는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거의 보여지지 않거나 아니면 남성은 정말 성기만 보이거나 아니면 여성의 그냥 뒷모습만 보이거나 이런 방식으로 포르노그래피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르노그래피가 훨씬 더 여성을 모욕 주거나 아니면 여성에게 대한 남성의 지배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이 저는 그런 포르노그래피 이미지가 훨씬 더 아시아권의 몸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에 K-팝 컬처의 대중문화의 유명한 여성들의 얼굴을 붙이는 것 그런 것이 그 매칭이라고 하는 게 딥페이크 포르노에 왜 한국인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어떤 종류의 문화적인 기반과 레퍼런스가 어떻게 쌓여 있는가, 무엇을 딥러닝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안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그 2010년대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뭐 조금이라도 페미니즘과 관련돼서 친연성을 보이는 특히 뭐 걸그룹들이나 특히 한국에서 유명한 여자 연예인들 중에 뭐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성들이 훨씬 집중적인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과 능멸의 대상이 능력이 되는 되는 거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가지고 있다. 이게 한국적 특성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 좀 주의 깊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53%라고 하는 수치가 설명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있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 일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사실 20%의 피해자가 나오는 거니까 미국의 어나더 바디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이제 자기가 딥페이크 포르노에 말하자면 피해자가 된 것을 알게 됐고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지만 못 잡는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자기와 온 이제 다크웹이라는 걸 싹 다 뒤져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의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찾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명이 모여서 겹치는 소위 겹지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을 찾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그 다큐를 보면 그 아주 근본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에서는 사실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르지 않다는 걸 좀 볼 수 있고, 근데 사실 제가 이 다큐를 보고 정말로 놀랐었던 건 뭐냐면 다큐를 보기 전까지 내가 사실 딥페이크 동영상을 그러니까 성범죄물인 동영상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작품이 90분짜리인데요. 되게 흥미로운 건 뭐냐면 어쨌든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의 얼굴도 딥페이크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도 자기 얼굴로 출연하지 않아요. 근데 다큐멘터리를 보면 아무도 이게 딥페이크인지 식별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다큐가 확인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작품이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로 상영이 됐는데 2년 전인가 그거 상영하고 원은지 기자랑 토크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미 원은지 기자가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 3년 전부터
계속 이 문제 이야기해왔고 경찰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